네, 안녕하십니까. 아임유런 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김한주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기 전에 동영상을 보시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유한양행, 아임유런 바이오사이언스와 선항융합 뇌질환 R&BD 생태계 구축 사업을 위한 3자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대학, 제약회사, 바이오벤처가 뇌질환 분야 산학협력을 추진한 건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성균관대 자연과학 캠퍼스 내 CNS 연구센터 설립, CNS 신약과제 확보, 기초뇌과학 기술 분야 학과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나는 새롭게 달린다. 그리고 새롭게 생각한다. 이것이 아임유런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저희 아임유런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산학이 융합된 그런 바이오테크놀로지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시면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캠퍼스 전경입니다. 그리고 N센터. N센터의 N은 나노테크놀로지, 그리고 뉴로사이언스, 노벨 프라이즈의 N을 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N센터의 5층에는 아임유런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을 오는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학교에 왜 이런 것들이 있지? 그러면서 정말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될 겁니다. 이곳을 디자인하면서 이곳은 산학 융합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곳을 밟을 때 꿈을 꿀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정말 인턴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회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프라이드를 느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혁신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많은 것들을 정말 고민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그 디자인 엘리멘트들을 집어넣고 브랜딩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갖고 있는 사무실이에요. 또 저기서 회의를 하고, 또 많은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교수님들을 초빙하셔서 또 같이 많은 대화를 하고, 이 하나하나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브랜딩 가치들을 집어넣습니다. 이것을 디자인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요즘 시대들이 밀레니얼 세대라 그러잖아요. Z, Z 세대더라 그래요. 그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공감이에요. 감성, 막 감성 그러죠. 그런 것들이 필요했어요. 회사를 운영하는 어떤 원칙과 우리가 철학과 어떤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대마다 우리가 반영해줘야 될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화를 반영하고 아임유런은 정말 트렌디한, 왜냐하면 혁신을 트렌드해야 되니까, 그리고 엘레강스하면서도 코지한 그런 환경을 연출해주고 싶었어요. 하나하나를 그렇게 했고, 맨 위에 보시면은 저기 있는 저런 어떤 원목 나무들도 정말 캐나다에서 1년을 말려서 가져온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원목 나무예요. 그리고 저 오른쪽에 보이는 저 라운드 테이블도 커스텀 제작을 했죠. 그리고 로비 같은 것들도 정말 집에서 느껴볼 수 없는, 우리 밀레니얼이나 Z세대들이 항상 이제 혼자 많이 이렇게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토론도 하지만 삶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그런 컨셉에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근데 연구소 기업이기 때문에 연구소가 중요하겠죠. 그 연구소에는 이렇게 전면부에 처음부터 끝까지 글래스로 모든 게 보일 수 있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바이오랩 하면 어떤 생각하세요? 바이오랩은 좀 폐쇄적일 때가 많아요. 근데 저희는 과감하게 천장을 드러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개방감을 하려다 보니까 천장을 드러내고, 그럼 전선들은 어디 가겠어요? 다 땅으로 팠습니다. 배선 공사를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뭐 세포 배양실 같은 것들은 천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전시회 가면 부스 있잖아요. 그 부스를 제작하는 것처럼 제작하고 그 위에 천정을 얹혔어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완벽하게 기존 개념에서 부수고 새로운 개방형 랩을 디자인하기 시작했죠. 서버실 같은 경우도 보시면 보통 서버는 그냥 박혀 있잖아요. 쿨링 시스템도 있고, 저희는 그걸 과감하게 전면부에다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가, 이 비주얼이 이 모두가 느끼기에 우리가 정말 원하는 문화,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문화를 이 공간에서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저는 이 공간이 주는 창의성이 무시 못한다고 생각해요.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어쩐지 내가 좀 격이 올라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런 공간감이 정말 중요하고, 특별히 지금 이 세대들, 이 강연을 보시는 젊은 세대들이 보시면 그런 어떤 감성이 느껴질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멋진 공간들을 어떤 사람들이 오퍼레이션 할까요? 저를 비롯해서 세 분의 성균관대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아주 다양한 멤버들이 이런 혁신적인 공간을 디자인을 했고,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내질한 생태계, 새로운 신개념 치료제들을 만들고 정말 기반 기술이 아주 잘 꾸려진 그런 회사를 창업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회사에 오는 면접하는 많은 그 사람들은 회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나도 이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오세요. 그래서 마치 우리 회사가 한 10년 된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희 회사는 불과 이 모든 걸 하기까지 1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그 과정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기쁨도 있었지만 솔직히 엄청난 그 에너지가 필요했고, 많은 사람들의 열정과 헌신이 필요했어요. 오늘 그 저희 강연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4월에 설립이 됐죠. 그 다음에 성균관대와 총 43억 원의 특허 양도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처음으로 산학협력센터에서 한 25평 규모로 오피스를 익스태블리시를 했습니다. 이건 다 기획된 건 아니었는데 참 놀랍게도 국내 제1의 제약사인 유한양행과 또 성균관대 출자하고 동문들이 만든 킹고투자 파트너스를 통해서 100억 원을 유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년도 채 안 되는 시점에서 유한양행과 총 537억 원의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리고 방금 동영상에서 보셨던 내질한 생태계 구축 사업을 성균관대와 유한양행이 또 아임뉴런이 함께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그 학생들이 꿈을 꿀 수 있고, 우리 임직원들이 정말 그곳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내질한 연구센터가 들어서게 될 거고요. 그 속에서는 최첨단 기자재들이 들어서게 될 것이고, 또 학과가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산학 융합 플랫폼이 대한민국 최초로 너무 멋있게 그렇게 펼쳐질 것입니다.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N센터 5층에 다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에 100억 원의 유치를 두 기관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1년 반 걸렸습니다. What's next?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저는 아임뉴런을 사업 개발 계획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매일 바뀌어요. 전략과 전술은 항상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개발을 쓰는 순간 우리 연구원들이 거기에 집중이 돼 버려요. 그러면은 비본질이 본질을 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 개발을 쓰지 않고 목표만을 제시할 뿐입니다. 네, 이곳은 제가 특정 브랜드를 선전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N센터 로비에 가보시면 커피숍이 있어요. 저는 이 공간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어떻게 이렇게 져놨을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솔직히 저렇게 회사를 디자인하면서 성균관대 가보시면 맨 첫 장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라이브러리, 정말 창의적이잖아요. 거기 가면은 오픈 된 공간들이 있고 정말 자유롭게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도 하고 음악도 듣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서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도 학교 같지 않다, 그런 영감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곳에서 그 4월에 창업을 했는데 2019년도 1월부터 계속 앉아 있었어요. 여기가 저의 사무 공간이었고, 여기서 설립을 했고, 여기서 직원들을 뽑았어요. 7월까지. 그리고 무려 7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창업을 했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저도 월급쟁이였거든요. 그럼 이전에 저는 뭐를 했을까요? 유한양행을 다녔어요. 국내 제일 회사인 유한양행. 그리고 그 전에는 뭘 했냐면 만 20년 동안 미국에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집도 사고 글로벌 제약사에서 굉장히 그 디렉터급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리고 통계학을 공부했거든요. 유펜에서. 근데 통계학을 공부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도 신기한데
어쨌거나 그런 그 영주권도 따고 그런 좀 삶을 가고 있었는데 저한테는 꿈이 있었어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걸 컨버전이라고 그러죠. 저의 모든 가치관과 철학이 바뀌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해는 정말 나는 열심히 치열하게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익숙했어요. 그리고 IMF를 겪으면서 많은 가정들이 그때 그 다운그레이드 됐거든요. 저희 가정도 거기에서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전망이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걸 절감하게 됐어요. 그러고 간절함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제가 회심을 하냐면 유펜에서 저는 그래서 박사학위로 들어갔어요. 저는 무조건 아이비리그 가야 되겠다. 왜?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때 많은 걸 느꼈어요. 그냥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과정들을 겪어오면서 교수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갔고 또 그 속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논문 자격시험을 떨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는 한 번 더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격증도 없고 뭐 수료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포기된 것 같아요. 막 무너져 내린 것 같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그런 가치관이 바뀌는 경험을 했고 그때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내가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나 그거부터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계속 물어봤어요. 자아 성찰의 퀘스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내 때에는 통일되겠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태어난 그 나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그때 강하게 들었어요. 그런 꿈을 갖고 하다 보니까 어떤 유한양에서 저를 뽑아주신 그 남수현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아주 유명하시고 또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이시고 또 과학자신데 그분이 어떻게 저의 그런 어떤 캐릭터를 좋아했는지 저는 통계를 했지만 유한양행의 30대에 전략 담당 이사로 저를 뽑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유한양행 오픈 이노베이션을 이끈 이정희 사장님이 계셨죠.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제가 그 자리에서 아무 백그라운드가 없는 친구를 그 유한양행이라는 제일 제약사의 R&D 전략과 사업 개발을 담당하는 이사로 뽑는다? 그것도 30 후반인데 절대로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을 채용하는가 그것도 많이 느꼈어요. 그런 인생을 바꿔주는 경험을 하고 또 항상 한국에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집도 팔고 제 아내와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완전히 귀국을 해버립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한국 사회에서 그런 식으로 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걸 더 떠나서 일단 제 백그라운드가 없는데 이 기초과학 분야에 저는 R&D를 하는데 연구 개발이잖아요. 개발과 상업과 저는 그 엑스퍼티즈가 임상 설계를 하고 그걸 분석하는 건데 저와 전혀 상관없는 에어리어로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제쳐하더라도 그냥 제 기술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방언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다른 나라 말인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뭐 바이오 시그널링을 이해하는 것도 못하고 제가 무슨 벤치 사이언티스트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하루가 너무 버겁더라고요. 어쩔 때는 내일이 오는 게 너무 두려워서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운 적도 많았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1년 뒤에 저를 뽑아온 남수현 박사님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연이 날아가는데 그 연줄이 끊어져 버린 느낌을 받은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때 받았던 건 뭐냐면 내가 여기서 만약에 포기하면 내가 원하는 인생을 못 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1년 반을 딱 지나오니까 갑자기 어떤 날리지가 퀀텀 점프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갑자기 점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에는 R&D 하면은 D는 제가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R이 깨지고 비즈니스 감각이 살아나면서
뭔가 그냥 매트릭스에서 팍 바라보듯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을 제가 유한에서 적어도 3번 이상을 했어요. 그 과정 속에 마지막에 1조 4천억 원 규모의 잔슨 앤 잔슨과 폐암 신약 치료제를 기술 이전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리아드 사이언스와 보링거 앤 갤레임. 제가 지금 세보면 한 4조 정도의 기술 이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한테 들어왔던 생각이 뭐냐면 제 꿈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유일한 박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그때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게 좋지. 당연히 가치관이 좋지. 기업가이자 교육자이자. 그런데 그때 저한테 아주 강하게 들어왔어요. 이게 내가 부름받은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셀러리맨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과감하게 나왔어요. 과감하게 퇴사를 했고, 그래서 1월 달 그렇게 하면서 그 꿈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뭐가 필요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도 잠시 한국에 나와서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희한하게도 총만 잡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정말 국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뭔지 모르지만 재밌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제 마음속에 항상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제약에서 정말 지속 가능한 혁신을 하려면 대학과 함께 해야 된다.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융합돼야 된다. 그리고 대학을 중심으로 사이언스 시티가 일어나야 되고 거기에 정말로 많은 과학자들이 몰려들어야 된다. 왜냐하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비즈니스 하는데 바이오는 정반대입니다. 인프라가 있어야 돼요. 워킹 프롬 홈이 잘 안 돼요. 기자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원스톱으로 다 몰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좀 비전을 갖고 시작했고, 다행인 건 그 1월 달에 성균관대 총장님께서 취임을 하셨는데 서민아 교수님께 부탁을 드려서 총장님을 뵙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1월 달에 신임 총장님 취임하신 그날 5시간을 무려 성균관대가 엔터프레뉴얼 유니버시티, 기업가적 대학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첫 피칭을 하게 됐죠. 근데 그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유한양행 이정희 사장님을 소개시켜드렸고, 그런 아름다운 만남들을 통해서 오늘날 아임유런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저는 한 딱 2주는 고민했어요. 내가 정말 이상한 짓을 한 거 아닌가. 나도 처자식이 있고 리빙 스탠다드가 있는데 어떻게 그 불확실성 속에서 내가 이렇게 했을까. 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저는 이미 그 절벽에서 뛰어내릴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뛰어내려 보니까 저한테는 날개가 있는 거예요. 날아갈 수 있구나. 그 과정들을 걸어왔구나. 그걸 느꼈고 이걸 꿈꿨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는 곳은 로열 발레 스쿨이고 왼쪽에 보시는 곳은 로열 오페라 하우스예요. 학생들이 난 저 로열 오페라 하우스에 쓸 꿈을 꾸게 되겠죠.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생태계예요. 보시게 되면 저 창문에서, 저희 아임유런이거든요. 저곳에 지금 펜스가 쳐져 있고 내지란 연구센터가 들어서게 될 거예요. 그곳에는 유한양행 연구소도 들어서고 아임유런 연구소도 들어서고 또 학과도 들어서면서 정말 산학 융합으로 어울리면서 많은 학생들이 저기서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죠. 연구자들이. 저 브리지 오브 에스퍼레이션, 저는 저거를 하고 싶어요. 예, 여기서 스티브 코비 박사의 그 말을 조금만 인용한다면, 만약 당신이 조금 변하기를 원한다면 행동을 바꿔라. 그러나 획기적으로 변하기를 원한다면 패러다임을 바꿔라. 패러다임 뭘까요? 시각이에요. 프레임. 내 안경이에요. 어떤 안경을 쓰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에 따라서 내 습관이 디벨롭되고 그것이 결국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한다는 거죠.
이 밤하늘에 서 있는 저 길을 가는 거는 이미 나 있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 길을 갈 텐데 만약에 내가 저기서 반짝이는 스타를 보고 난 저 길로 갈 거야 하는 순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가본 적이 없는 길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정말 큰 나무를 상상한다면 그 나무가 되기까지 밭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씨를 뿌려야 될 거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야 될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비전이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않죠. 저도 지금 저희 직원들이 저를 보면 약간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태어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늘 울었고 힘들었고 참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소개시키고 싶어드린 것이 뭐냐면 아임뉴런의 핵심 문화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화가 우리 기업에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혁신 기업들이 공감하고 엑서사이즈 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민첩과 혁신,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글로벌 어딘가에 누군가도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 해야 돼요. 가장 빠르고 유연한 조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열한 정글이에요. 총성 없는 전쟁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혁신을 하지 못하면 그냥 생존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새롭게 거듭나고 개혁해야 돼요. 개혁? 마치 그 가죽을 가만 놔두면 부서지듯이 그 가죽을 윤활유를 바르고 치고 해가지고 말랑말랑하게 매일같이 나를 리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유와 책임. 아임뉴런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맥시멈한 프리덤을 갖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하는 리스판시빌리티. 무제한 휴가제도 있지만 모든 연구가 그런 어떤 시료를 사는 것도 각 개인이 마스터 권한을 갖고 있어요. 출장도 본인이 하는 거고. 그리고 혁신을 하겠다는 기업이 만약에 실패를 장려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말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개념 설계를 할 때 열심히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집단지성의 문화. 회사의 전문성은 결국 개개인의 전문성이에요. 그리고 그 집단지성을 집단 사고화시키지 않고 그것을 정말 다양성으로 끌어낼 수 있는 매니지먼트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솔직한 문화.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말하지 않는 거는 직무를 하지 않는 거예요. 다 하지. 그리고 이거를 정말 중요한 건 그 리더십이 받아주는 포용성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데퍼니션을 정직하다는 것을 착하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예측 가능하고 언행이 일치되는 걸 얘기해요. 특별히 리더십에 정말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아임뉴런 최우선 문화. 어떤 조직이든 제가 우리 집의 가장이면 제 가정의 최우선적인 결정을 해줘야 돼요. 국가라면은 국익을 위해서 결정하면 돼요. 그게 기준이에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팀의 이기적인 게 아니고 굴뚝이라 그러잖아요. 사일로. 개인의 이해관계도 아니고 회사의 최우선적으로 놓고 결정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저는 듣고 있을 우리 특별히 이제 청년들이 있으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꿈을 잃지 마세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혼란을 뛰어넘어서 혼돈의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든 모든 것들의 기술의 극단점으로 가게 되면 인류를 윤택하게 해주는 것보다 오히려 그 불을 갈라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리더십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학교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임뉴런을 산학 융합 모델이라고 했고 저는 지금도 제가 회심한 이후로 새벽 3시 반이면 항상 일어나거든요.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요. 그리고 그 시간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면서 매일같이 깨어있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죠. 그것이 그냥 행복한 거예요. 저는 뭘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인조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듣고 있을 많은 분들도, 청년분들도 그런 습관을 가지시고 그것이 결국 나의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임뉴런의 모든 사람들은 세븐 해비츠 리더십 교육을 하게 돼 있고 리더십들은 저게 한 사람당 굉장히 싸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게 돼 있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자기의 사용 설명서예요. 내가 죽을 때 어떤 모양새로 어떤 일들을 하고 끝날 것인가. 이거를 쓰게 하면요,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인생을 진지하게 살게 돼요. 네, 여러분들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